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집단에서 어떤 거를 추출했죠. 그래서 표본 집단을 만들었어요. 즉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어가지고 몇 개만 조사해가지고 그 표본들에 대한 평균을 조사했는데, 이제는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표본 몇 개들로 조사를 해보니까 모평균이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더라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을 한번 추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시민고 2학년 학생 키를 2학년 9반 2학년 9반 평균 키로서 한번 추정해 보겠다. 즉 2학년 9반 평균 키가 가령 예를 들어서 172가 나왔다. 그러면은 시민고 전체 학생 키는 대충 얼마겠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점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점 추정은 고등학교에서 한번 배웁니다. 그래서 뭘 하냐 하면은 구간 추정을 배워요. 즉 2학년 9반 평균 키가 172라면 시민고 전체 학생 키는 한 뭐 171에서 173 안 되겠나?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묻겠죠. 3학년 형아들이. 그걸 몇 프로 정도 믿을 수 있어? 그러면은 95% 정도 믿을 수 있게끔 제가 추정했습니다. 아니면은 99% 정도 믿게끔 제가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3학년 형아들이 그럼 95% 추정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반이 있다고 해요. 표본을 100개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 모르지만은 뽑힌 표본들이 1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95% 정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은 95개의 반으로서 내가 모평균을 추정한다면 정확하게 그 모평균이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은 모평균이 예를 들어서 173이라고 합시다. 우리 시민고등학교 2학년 평균 키가 173이에요. 그러면 집단이 1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99개로 95개로 내가 요 놈을 추정한다면은 173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추정을 하고 나머지 5개의 반으로는 추정을 하면은 모평균이 포함되지 않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00개의 반 중에 난쟁이 반도 있을 수 있고 키다리 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키다리 반으로 만약에 추정을 했을 경우에는 173보다 크게 나오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2학년 8반이 뭐 평균 키가 180이에요. 그럼 180으로서 내가 뭐 평균을 추정한다면 이 173이 포함되지 않겠죠. 포함되지 않는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7반은 난쟁이 반이에요. 그래서 평균 키가 160이에요. 160으로 내가 뭐 평균을 추정한다면 또 173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몇 프로로 추정했다는 뜻은 이 표본들이 95%가 바로 모평균을 포함하는 거고 나머지 5%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95%, 96%, 97%, 99%뭐 이렇게 추정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얘를 포함하는 구간이 점점 길어지겠죠. 맞나요?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이해를 한다면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건 설명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이제부터 수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구간 추정이라는 거는 모평균 n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당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추정해 보겠죠. 알려져 있으면 말라 추정합니까? 그죠? 전수조사로 다 했는데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즉 다시 말해서 반평균 2학년 9반 평균 키를 이용하여 시민고 전체 키가 속하는 어떤 구간을 추측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참고사항으로 요 1번, 2번은 잘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신뢰도 X 프로, 뭐, 보통 요 X가 95에서 95, 99 요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90%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신뢰도 X 프로로 추정하여 평균 M을 옳게 추정할 확률은, 이 말은 M을 포함할 확률이 X 프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뢰도 X프로인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은 0 또는 100이에요. 맞나요?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니까 포함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옳게 추정할 확률은 X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뢰도 X프로라는 뜻은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아니라 모평균을 옳게 추정할 확률이 95%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는 확률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을 이렇게 추정하였다 칩시다. 이게 구간이죠. 20과 23 사이 구간입니다.
즉 개구간 열린 구간 20,23 안에 m이라는 값이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정도가 95%라는 정도, 95%라는 뜻이지. m이 상수이기 때문에 m이 20과 23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란 뜻은 아니에요. 확률은 만약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신뢰도 확률이 다르다. 그러므로 100개의 표본 중에서 95개의 표본 평균으로, 즉 95개의 반평균으로 신뢰 구간을 조사하면은 전체 시민고등학교 학생 키를 포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 표본 중 95%는 모평균이 여기서 나오는 20 이상 30 이하의 구간에 있다는 뜻이고, 20 이상 30이 아니네, 여기 23이네요. 95%는 모평균이 20 이상 23 이하의 구간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뢰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거철은 지났지만은 몇 프로의 신뢰 수준을 갖고 뭐 조사를 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 한번 해봅시다. 이제 수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약간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모분산이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모분산을 알려면 모평균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모분산을 알고 있는데 이제 모평균을 추정해 볼 건데 몇 프로로 추정할 거냐면 95%로 한번 추정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 기억나죠? 표본 평균이 이미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본 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은 줄어들죠. 이렇게 표본의 크기만큼.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면은 요 분모 자리는 그 시그마 자리가 아니고 표준편차 자리라고 했습니다. 표준편차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죠. 그러면은 표준화 시켰으니까 당근 0,1제곱의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뢰도 95%로 추정한다는 뜻은 요렇게 얘가 이렇게 있을 확률이 이렇게 있을 뭐라 해야 됩니까? 요 표본 평균들하고 요 평균하고 차이들이 여기 보면은 95% 정도 있다는 뜻이고 5%는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100개가 있다 친다면 요게 이제 확률 변수니까 여러 가지 값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그에 대한 어떤 요 사이에 요게 0.95가 되게 하려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얘가 1.96이 돼요. 그래서 1.96 사이에 있기만 한다면은 얘가 0.95의 확률로 0.95로 전체 표본 중에서 95%를 모평균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곱해주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동그란 빨간 동그라미를 신뢰도 95%의 오차 한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당연히 0.95가 된다. 그러면은 요 절대값을 벗기면은 얘가 마이너스로 하나 나오겠죠.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바를 넘기면은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닫힌 구간 x바 빼기,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대문자로 적어 놓으면은 이 구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맞죠? x바가 뭐냐에 따라서 이 구간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요건 안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평균 m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x바임으로 여러 신뢰 구간을 의미해. 이게 하나의 신뢰 구간이 아니에요. 대문자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 95%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무수히 많겠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요렇게 요걸 이제 95%일 수도 있고 요런 게 95%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짧은 신뢰 구간이 요겁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 가장 짧아야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학생 평균 키는 0m보다 크고 뭐 2m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뢰 구간을 좀 더 줄여 가지고 뭐 170보다 크고 173보다 작다 그럼 더 신뢰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이렇게 가장 짧은 걸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칭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표준 편차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인 거죠. 이제 앞에는 모분산 알고 있다 그랬는데 모표준 편차, 즉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뭐 어떻게 하냐?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이제 모표준 편차죠. 사실은 모평균을 추정하려면은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표준 편차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모표준 편차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평균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더 핵심적인 개념인데,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본들 이거 있죠. 표본들의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 시그마 자리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위 정규분벌 다르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 시그마 대신, 즉 모표준 편차 대신 표본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우리 반들의 표준 편차를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 빼면 돼요.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게 x바만 사라지죠. 그러면 1.96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요거 놈이 이제 1.9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워두세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되면은, 자, 모표준 편차가 이거죠. 실내도가 이거죠. 표본의 크기가 이거죠. 맞죠? 변수가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영향을 받는데, 모표준 편차하고 실내도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을 때 n이 커지면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면 더 좋은 거죠.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하고 n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죠. 맞나요? 즉 평균을 포함하는 구간이 더 많아지니까 좀 더 불신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n과 실내도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시그마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커지겠죠. 분자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요 놈을 아까 전에 오차의 한계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죠? 요게 오차의 한계.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오차의 한계의 2배고, 여기에는 x바라는 말이 없죠. 맞나요? 표본 평균은 x바고 표본 평균의 값은 스몰 x바. 그래서 표본 평균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아까 전에 이제 표본 표준 편차 대신에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런 거죠. 모집단이 246이고 내가 n이 2인 보건 추출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모평균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모분상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두 개를 뽑으니까 두 개를 뽑는 것들, 첫 번째 뽑은 것들, 두 번째 뽑은 것들, 요 놈들의 다 평균을 여기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금마들의 편차의 제곱들을 다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n-1로 나눴을 때, n으로 나눴을 때 계산을 쭉쭉쭉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어떤 A니까 요 뒷장 페이지는 공부할 사람들 한번 공부해보고, 굳이 공부를 깊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비율의 추정, 마지막 시간이죠. 모평균의 추정,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교과서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